아, 아, 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립소프트 개발 책임자 서동환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것은 기존의 5.0 로컬 버전을 SQL 버전으로 컨버전 하면서 기존의 5.0에서 사용했던 기능들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번에 새로워진 기능들을 함께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또 새로워지고 또 좀 더 사용하기 편해졌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존 5.0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새로 개발 중인 SQL 버전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인 화면의 전체적인 사용법하고 새로워진 SQL 버전의 기능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법은 기존 5.0 버전의 화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기존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되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SQL 버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새로워졌는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사용법은 SQL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거기에다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기능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5.0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이 윈맨 5.0에서 현장 파견 관리 화면입니다. 대략 이제 직업 속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최소한 간단한 업무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설계를 했었을 때도 예전에 엑셀처럼 어느 현장에 누구 줄줄이 그런 그렇게 입력하는 방법을 좀 선회를 해서 직관적으로 사용자들한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파견 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파견 현장에 대한 정보고요. 이쪽이 출근자가 들어가는 내용 영역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해당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갔는지 파견 인력에 대한 정보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죠. 현장, 출근자, 파견 인력.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화면에서 파견 현장을 추가를 했었을 경우에는 파견 현장 요 옆에 보면 추가 버튼이 있었죠. 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현장 정보 찾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사명 이니셜로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현장명 검색을 해서 여기서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죠. 또 이쪽에서 뺐었을 때는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이쪽에서 빠지고요. 자, 그리고 출근자를 등록을 했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옆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초성 검색이나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인력을 선택을 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지금 화살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제거를 할 때는 선택을 하고 이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다 등록하고 출근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 파견을 할 때는 이쪽에서 이제 파견할 현장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파견 현장에 대한 상세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어디 연락처가 어디고 해당 담당자들이 어떻게 되고 해당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 대한 단가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 현장에서 우리하고 거래할 때 단가가 얼마인지 이쪽 탭에 바로바로 나타나도록 이제 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할 때는 이쪽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죠. 여기 이제 손가락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파견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견이 다 되면 요 부분 투입 단가에다가 금액을 써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지불 단가가 이쪽으로 표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또 수정이 일어나야 될 경우에는 투입 단가와 지불 단가를 수정을 하면 됐습니다. 요게 이제 5.0에서 사용했던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6.0 화면을 다시 한번 바로 넘어가서 어떤 부분들이 새로워졌는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5.0에 대한 화면이었었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SQL 버전으로 올리면서 새롭게 이제 단장한 6.0 SQL 버전입니다. 화면상으로는 뭐 아까 보았던 5.0 화면하고는
거의 이제 그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5.0 버전을 사용하셨던 사람들하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 사용자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사용자 사용 방법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SQL 버전이 뭐냐?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과거의 그 5.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로컬 버전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PC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였었냐면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상관이 없는데 가끔 가다 컴퓨터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드가 깨졌다든지 뭐 낙뢰를 받아가지고 그 하드가 깨졌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제 데이터 복구가 좀 어려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그 PC에서만 입력이 가능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만약에 댁이나 다른 바깥에 갔었을 때 갑자기 근데 뭐 급한 정보가 필요했었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SQL 버전을 올리게 되면은 이 이제 SQL 그 데이터는 물론 이제 얘처럼 과거 5.0 버전처럼 그 사무실에다 개인 PC에다 저장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보안이 좀 더 강화된 IT 센터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웹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웹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면은 뭐 네이버나 야후나 뭐 구글처럼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입력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력 쪽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인력 정보나 현장 정보가 이게 지금 보안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잘못했었을 경우에는 요즘 하도 이제 해킹도 심하고 그래 나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웹 프로그램을 거의 그 개발을 해놓고 나서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대안으로 생각을 해놓은 게 기존의 그 로컬 버전의 데이터 형태로 가져가되 보안을 유지를 하되 그 SQL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한쪽에다가 이제 보안을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한 PC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뭐 집에서도 입력 가능하고 조회가 가능하고 또 회사에서도 가능하고 그 USB에다가 프로그램만 담아서 다니면 어디서나 꼽아서 바로바로 그 데이터를 보안이 적용된 데이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 조회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SQL 버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쪽 이제 그 SQL 6.0 버전을 이제 새로 합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실제로 파견 현장과 그 우측에 보이는 출근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이는 파견 현장에 대한 인력 정보를 실제로 파견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새로워졌는지를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파견 현장 추가하겠습니다. 파견 현장 이제 여기 보이시면 이제 플러스 표시가 보입니다.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파견 현장 첩보 정보 찾기라는 화면이 뜹니다. 근데 이 화면이 이제 그 과거 화면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 화면이죠. 여기가. 자, 보시면 이 부분은 똑같죠. 그죠? 그 전체적인 그 사용자 그 인터페이스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는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우측도 똑같습니다. 대략 눈으로 보시기에. 근데 틀린 점이 있죠. 자, 이제 처음에 틀린 게 과거에는 회사명으로만 이니셜 찾기 가능했는데 회사명하고 현장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넣게 된 얘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 현장 등록을 할 때 예를 들면은 회사명이 삼성건설이고 현장명이 뭐 도곡동의 삼성건설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회사명에는 삼성건설, 현장명에는 삼성건설 언더바 도곡동 이렇게 기재를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검색을 하실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어떤 그 거래처를 가보니까 회사명은 삼성건설이고 현장명은 어떻게 쓰시냐면 도곡동 지점 이래버리니까는 도곡동 지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 현장명하고 중복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명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이니셜 검색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현장, 현장전화, 휴대폰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부분 우측에 지금 기능 검색 보입니다. 기능 검색이 없죠.
자, 기능 검색. 기능 검색이 뭐냐면은 최근에 파견했던 현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혹은 그제 아니면 며칠 전부터 며칠 사이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사이에 파견했던 현장 가지고 오기. 이 기능을 넣게 된 동기는 뭐냐면 실제 오늘 이 일자에 6월 21일자에 파견 현장을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일매일 나가는 현장들이 틀리다 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대부분은 보통 나 같은 현장이 오늘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리는 게 그거를 매번 여기서 찾는 것보다 일단은 기능 검색 화면에 오셔서 최근에 파견했던 현장을 먼저 가지고 오셔서 여기 전체 선택, 전체 해제. 뺄 거 빼고 최근에 파견했던 현장 중에서 뺄 건 빼고 우측으로 넘깁니다. 예, 플러스 표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록한 현장 가져오기. 예, 기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등록한 현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나간 현장이 있다면 선택, 이동. 그리고 선택된 것 중에 요거는 잘못 선택된 거다. 삭제.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능 검색이라는 범위 안에서 조회된 내용 외에 또 이제 과거에 저장해 나왔던 그 현장 중에 또 추가가 대조되는 것들은 그때 이제 일반 검색에 오셔서 뭐 이니셜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장 검색에서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동. 찾기가 조금 더 쉬워지시겠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서도 이제 요게 들어온 현장 중에 잘못 들어온 거 있네? 예, 제거합니다. 빠진 거 있네? 새로 추가합니다. 요때 지금 이제 파견 현장에 대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요 부분을 보시면 과거하고 틀렸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추가를 하고 확인하고 나가고 다시 추가했었을 경우에 이 화면이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했었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6.0 버전에서는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걸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빼고 다른 현장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기존에 파견했던 현장과 요 내용들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확인을 하셔도 중복 체크합니다. 예, 들어옵니다. 최근에 한 게 명문이거든요. 자, 이번에 출근자 등록합니다. 출근자 등록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표시 클릭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초소 검색할 수 있고요. 이름, 직종, 예전에는 이름과 직종까지만 필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0 버전에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제공해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가 고용 형태와 신분증 촬영 여부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용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사 프로그램과 틀리게 외부로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거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정산이라고 해서 잘못된 신분증이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 파견되어 있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걸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신분증을 받지 못했으니까 다시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걸러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라고 하는 건 고정직, 내국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 중에 신분증이 있는 사람, 일반직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신분증이 없거나 찍지 못한 사람들, 외국인이나 기타는 외국인 중에 신분증이 있는 사람 혹은 불법 체류자들, 이럴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자동으로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이니셜 검색하는 것하고 여기서 검색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생각하십니다. 위쪽에서는 초성으로 검색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얘는 이름, 직종 중에서도 곰빵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라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바라시 중에 고용 형태가 고정직, 한국 사람인데 신분증 확실한 사람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신분증이 없는 사람 없죠. 모두 근데 이 중에서도 초기화 할 때는 맨 위에 올라가시면 모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 초기화가 됩니다. 또 이 중에서도 이번에 나가는 현장에서는 신분증 근데 인력 실명제 때문에 신분증을 꼭 확인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증을 찍어 놓은 사람만 오늘 내가 파견을 해야 되겠다. 예, 여기서 신분증 촬영이 끝난 사람만, 그 중에서 직종이 목수인 사람만 예,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 선택. 또 이 중에서도 이름 사이에 대자, 가운데나 첫자나 끝자에 대자가 들어가는 사람, 예, 이 사람 한 사람이네요. 걸러서 더블 클릭 혹은 플러스 예, 이동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그 다른 방법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현장 등록했었을 때처럼 매번 초성 검색하고 이름으로 검색하고 예,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이 있죠. 자, 기능 검색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현장 검색했었을 때처럼 기간 설정합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파견했던 인력 가지고 오기. 예, 이 중에서 뺄 사람 빼고 이동합니다. 예, 자,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새로 등록했던 인력이 있으면 등록한 인력 가지고 오기. 예, 있습니다. 오늘 파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 기능 검색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 인력 검색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검색.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검색하시다가 요 아까 내가 이름이 대자가 들어가고 직종이 목수고 고용 형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걸 다시 검색하고 싶다. 그때 검색 버튼 클릭합니다. 나오죠. 예, 이름은 이제 제외를 하고 다시 검색하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원하는 사람 찾아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 뒤편에 보이시는 출근자 명단, 이 출근자 명단에 요 이름들이 자동으로 예, 등록이 됩니다. 예,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예, 들어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그 6.0가 틀려지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이 체크 버튼, 요 이미지. 요 이미지가 예전에는 손가락 표시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잠깐 한번 더 볼까요? 자, 요게 지금 그 5.0에서 보여드렸던 그 출근자 명단의 그리드 상태죠. 요 앞에 손가락 표시라는 거는 아, 이 사람은 이미 어느 현장인가는 파견이 됐다. 그래서 이 손가락 표시가 되어 있었을 때 또 파견을 하려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사람은 어느 현장 이미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또 이럼에도 또 추가로 투입을 하시겠습니까? 예, 투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에 현장을 갔다가 이 사람이 그 야간에 또 다른데 또 파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두 번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메시지를 보여주고 또 두 번 파견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6.0에서는 이 출근자 리스트가 이렇게 좀 변했죠. 앞에 체크박스가 들어가 있고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 본 버튼들이 또 두 개가 생겼죠. 요거 전체 선택, 전체 해제. 이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이 선택을 해서 어떨 때 이게 이용이 되느냐. 전체 내가 삭제를 하겠다. 새로 싹 지워버리고 다시 등록하겠다. 아니면 전체 중에 얘는 삭제를 하겠다. 혹은 요 선택한 사람만 여기 보시면은 버튼 또 하나 생겼죠. 체크된 내용을 이쪽으로 한꺼번에 파견을 합니다. 요 선택된 현장에 대해서. 자, 파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사람을 체크를 하시고 요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체크된 인력을 한꺼번에 파견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 넘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파견했다. 다시 취소하시고요. 여기 와서 다시 선택. 이 사람이 아니었었다. 자, 다시 클릭합니다. 자, 확인. 예, 바로 넘어오죠. 자, 위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선택. 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코드라고 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클릭하면 색깔이 조금씩 변하죠. 예, 그리고 이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대기자들입니다. 지금 파견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 여기 이제 빨간색에 이제 X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미 파견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나성국 씨는 건원에 파견되었습니다. 추가 투입하시겠습니까? 바로 메시지 보여줍니다. 아니죠. 안 할 겁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을 다시 클릭을 해서 예, 파견을 합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4사람 파견되어 있고요. 강남에 3사람. 자, 이쪽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 예, 이건 제외를 하고요. 파견합니다. 예, 파견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5.0에서 사용했던 방법하고 이제 별반 그 차이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그 6.0에서는 어떤 기능이 또 추가가 됐느냐? 예전에 이렇게 파견을 해놓고 나서 이제 투입 단가 넣으려고 하면 다 귀찮았습니다.
8만 원 치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지불 단가 이게 틀리면 다시 또 고쳐줘야 되고 이거 불편했습니다. 이래서 이번 저희들 6.0 할 때 일괄 배치 기능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투입 단가를 일괄 처리합니다. 지불 단가를 일괄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처리 시 아래의 체크박스, 아래의 체크박스, 체크된 것만 처리가 됩니다. 체크된 것만 처리가 됩니다. 뭐냐면 지불 단가와 투입 단가가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다 어떤 금액을 넣어주게 되면 요것도 이제 자동 계산이 되죠. 수수료 10%로 지금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수수료 부분은 나중에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9만원이 아니고 뭐 92,000원이다.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요 불 켜져 있는 것만 지불 단가, 여기 지불 단가, 투입 단가, 요 투입 단가, 요 두 개만 모두, 세 개 모두 일괄 배치를 하겠다. 클릭해 봅니다. 바로 넘어오죠. 그런데 금액을 좀 잘못 넣었다. 9만원으로. 자, 다시 모두. 자, 9만원 다시 들어오죠. 자, 투입률도 한번 변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수는 1.0으로 되어 있지만은 야간조 투입이나 그렇게 됐었을 때 보통 1.5나 과거에는 1.5, 소점 이하 한 자리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5, 25 이런 형태로도 요청하시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요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권장해드리는 거는 투입률은 이제 기본으로 해놓고 투입 단가로 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을 경우에는 투입률로 소점 이하 두 자리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불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투입률도 변경을 할 거고 지불 단가, 투입 단가 다 세 개 불 켜져 있는 거를 모두 그럼 1.0에서 1.25 다른 것처럼 투입 단가 10만 원에 지불 단가 9만 원 모두 모두 됩니다. 보이시죠? 1.25에 요거 이제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다. 1. 자, 모두 1.0으로. 이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종도 뭐 한 현장에 여러 직종이 함께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직종에 일괄적으로 한 직종으로 나가야 될 경우에 요게 지금 현재 보이는 직종들은 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력의 대표 직종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직종도 바꿔주겠다. 불 켜줍니다. 일반으로. 모두. 일반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요건 요렇게 이제 처리를 했다 치고요. 요 상태에서 두 번째 현장 바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투입 단가가 여기는 이 현장에서는 뭐였었지? 10만원? 아니다. 여기는 9만원짜리 있었다. 지불 단가? 얘는 8만원이다. 자, 여기는 직종은 그대로 놔두겠다. 꺼줍니다. 투입률 1.0 그냥 하겠다. 꺼줍니다. 자, 지불 단가와 투입 단가만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자, 모두 일괄 처리됩니다. 지불 여부. 이거 다 지불했다. 켜주고 지불. 처리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한 두 사람 정도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해서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직종이 일반이 아니고 바라시로 나갔고 투입 단가가 이 사람은 12만원이다. 자, 지불 단가. 자, 여기에서 체크된 것만 체크된 것만 다른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체크된 것만 체크된 것만 변경이 됩니다. 단가가 없는 것만. 요 내용은 뭐냐면 초기에 이제 저희들이 요 세 사람을 여기 대우건설에 파견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괄 파견.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입 단가나 지불 단가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투입 단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현장에 이미 현장에 요 직종에 대한 투입 단가가 등록이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요 지불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불 단가도 요 인력에 대해서 지불 단가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 인력에 대한 지불을 자동으로 가지고 옵니다. 없었을 경우에는 공백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일괄 배치 처리합니다. 자, 이쪽에서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좀 했냐면 여기 단가 없는 것만
이렇게 12만에 11만 원에 하겠다. 지불 여부 있는 거로 단가 없는 것만. 요 두 개는 변하지 않고 위에 것만 변하겠죠. 단가 없는 것만. 자, 요 체크된 것만, 체크된 거. 예, 얘 체크되어 있죠. 체크된 것만. 예, 변경되죠. 아니다. 모두 하겠다. 아래에 있는 거 모두. 예, 이런 식으로 일괄 배치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제가 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플러스 표시. 과거에 저희들이 그 조회했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면서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인력적 모창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투입 단가. 최근에 썼던 투입 단가나 지불 단가 그대로 보여줘 가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나갔다 들어갔다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현자 선택하시고 예. 또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도 그 파견된 걸 취소를 하겠다. 마이너스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요 사람이 여기에 있죠. 요거 나간 건데 요걸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출력 대기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미지 바뀌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자, 제거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야, 바뀌죠. 야, 대기자로 바뀝니다. 그래 놓고 다른 현장이다. 예, 다른 현장으로 더블 클릭 혹은 일괄 배치. 자, 여기에서 요 부분 12만에 11만 원이다. 아, 요거 체크된 것만 혹은 단가 없는 것만 뭐 둘 중에 하나 다 그 경우에 해당이 되죠. 네, 체크된 것만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그 투입 단가나 지불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번에 SQL 버전 6.0에서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개발해서 진행되는 그 중간중간에 새로운 기능들이 나올 때마다 새롭게 계속 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